보물 147호 영남로. 우리나라의 3대 누각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뒤편에 있는 천진궁에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 곳곳에서 무엇인가가 갉아먹은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흰개미 때문이라는 것을. 베일에 쌓인 채 2억 년 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흰개미. 이들의 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제 때 지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이 많았던 부산 수정동. 지금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개조된 상태다. 여기서도 흰개미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집은 나무 기둥은 그대로 두고 벽만 시멘트로 개조했다. 벽지 아랫부분은 모조리 흰개미가 갉아먹어 너덜거린다. 그리고 집을 떠받치는 나무 기둥은 깊숙한 곳까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너무 그런 감당을 못해갖고 뭐 징그러워갖고 뭐 집은도 문제고 뭐 징그러워갖고 잘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불도 갖다 찢고 또 막 석유를 문체가 갖다 찡가기도 하고 뭐 일단 못 나오거나 하려고 그래. 아마 그래도 지 놓을 거는 다 놓는가 봐요. 동네 전체가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0년 이상 된 한옥집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곳곳에서 흰개미의 피해가 확인된다. 대부분 아랫부분에 피해를 입고 있다. 땅속 깊숙한 곳에 사는 흰개미들이 위로 올라와 활동하기 때문이다. 흰개미들은 땅 밑과 나무 안쪽에 숨어 산다. 그래서 피해 흔적만 있을 뿐 보이진 않는다. 피해 주민들조차 이것이 흰개미 때문이라는 걸 모를 정도다. 거기는 모르겠네. 이게 나무가 썩어서. 네, 흰개미 피해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수분으로 오래된 게 아니에요? 네, 흰개미 피해 받은 거예요. 이게요? 흰개미가 사람하고 그냥 썩었는 거는 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흰개미가 어떻게 지나다니고요 했더니 통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여기 양쪽집에서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네. 숨는 거 알지? 네. 피해 흔적은 집안에서도 발견된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기계를 사용해 나무의 밀도를 측정해 보았다. 흰개미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에 비해 목질 사이 간격이 훨씬 넓게 나타났다. 나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피해를 입은 집들의 지붕선은 대부분 휘어진 상태다. 흰개미들이 건물의 구조까지 뒤틀어 놓고 있는 것이다. 흰개미는 물론 변제 부분을 좋아합니다만 심재 부분도 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하게 그 피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또 특히 그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그 들었다 놨다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버리면 그대로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 95년 일본 열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고베 대지진. 5천여 명이 사망했고 8조 엔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다.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중 흰개미 피해를 입은 집들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피해가 심각했다.
지진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를 입은 주택은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흰개미들. 그러나 이들이 원래부터 도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흰개미들의 서식지는 죽은 나무 그루터기 밑에 깊은 땅속이다. 흰개미들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흰개미들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얗고 조그맣게 움직이는 생명체. 이들이 바로 흰개미들이다. 흰개미는 세계적으로 2천여 종. 그중 국내에 서식하는 흰개미는 단 한 종으로 일본 규슈 흰개미로 불린다. 그렇다면 나무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흰개미가 살고 있는 그루터기 속에 내시경을 설치했다. 흰개미들은 보통 수만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가 한 집단을 이룬다. 그리고 인간처럼 분업화, 조직화된 생활을 한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집을 지키는 병정 흰개미. 강한 집게로 적의 침입을 막는다. 경계는 삼엄하다. 일일이 자기 편임을 확인을 한 후 안으로 들여보낸다. 흰개미의 80% 이상이 일흰개미들이다. 이들은 쉴 새 없이 흙을 파고 집을 만든다. 먹이 활동, 새끼 돌보기 등 모든 것이 이들의 몫이다. 등에 날개가 달린 생식성 흰개미. 흰개미 중에 귀족이다. 어슬렁거리기만 할 뿐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들이 장차 왕이나 여왕 흰개미가 된다. 흰개미 집은 수십 개의 특별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끼들을 위한 육아방, 시체들을 모아놓은 방도 있다. 이들의 무덤인 시체실은 특별히 관리된다. 병들어 죽은 흰개미의 경우 병균이 전체 집단에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격리시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은 흰개미들은 식량으로도 사용된다. 흰개미들은 개미처럼 분업화, 조직화된 생활을 하고 몸이 희기 때문에 흰개미로 불린다. 그러나 분류학적으로는 바퀴벌레에 가깝다.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활동한다. 어둠 속에서 사는 흰개미들은 피부를 보호하는 색소도 없고 눈도 퇴화된 상태다. 흰개미들의 투명한 피부는 말랑말랑하고 약하다. 그래서 이들은 틈만 나면 서로의 몸을 닦아준다. 피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생활은 역할에 따라 철저히 나누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산다. 촬영을 위해 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견됐다. 개미집이다. 개미는 흰개미의 가장 큰 천적이다. 그런데 한 나무 그루터기 안에 개미와 흰개미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개미가 나타나자 흰개미들은 몸을 떨며 급하게 알과 새끼를 몰고 이동한다. 집 밖에서 병정 흰개미들이 집게를 세우며 전투 태세를 갖춘다. 그 사이 다른 흰개미들과 새끼들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다.
마침내 개미의 습격이 시작됐다. 흰개미들은 몸집은 개미보다 크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미들은 날렵하고 딱딱한 키틴질 피부를 지니고 있다. 집게를 휘두르며 몸부림쳐보지만 뒤에서 공격하는 개미에겐 무용지물. 흰개미는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흰개미들은 무엇을 먹을까? 서식지 주변에서 먹이 활동의 흔적들을 찾아봤다. 확인 결과 대부분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흔적들이 나타났다. 껍질하고 목심 사이의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개미들이 갉아먹는 흔적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난 것은 딱정벌레라든지 다른 어떤 곤충의 그 유충이 이 안에서 이렇게 갉아먹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흰개미가 가해했던 그런 흔적하고 그다음에 다른 곤충이 가해하는 흔적하고 뚜렷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나무에서는 흰개미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죽은 나무에 비해 세포 조직이 단단하고 나무에서 분비되는 송진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생나무라지. 흰개미들이 먹은 나무는 손만 대도 쉽게 부서진다. 겉은 멀쩡하지만 나무 속은 흰개미들이 모두 먹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예, 다 도망간 모양인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파보면 숨어있던 흰개미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흰개미들이 나무 속에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다. 안 보시지? 나무의 목질 부분에서 얻는 식물체 탄수화물의 일종인 셀룰로오즈가 흰개미의 주된 영양원이다. 그러나 흰개미는 이것을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한다. 소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흰개미 장내에 공생하는 미생물이 소화를 하고 그 부산물이 다시 흰개미에게 흡수된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장내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숙한 흰개미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공생 미생물도 함께 새끼에게 옮겨진다. 그러면 흰개미들은 얼마나 먹는 것일까? 실험에는 나무와 가장 비슷하고 실제 먹이가 되기도 하는 종이를 사용했다. 먼저 종이의 무게를 측정하고 4개의 샤알레에 각각 100마리씩을 넣었다. 한 달이 지나자 먹은 흔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실험 결과 한 달 동안 100마리가 먹은 종이의 양은 0.33g. 자연 상태에서 한 집단당 수십만 마리가 모여 사는 흰개미들의 개체수를 감안하면 그 양은 엄청나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마리가 소비하는 양이 1일 0.03g에서 0.04g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될 만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와후안이라는 그 사막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60 내지 70%의 그 전체 생태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양의 60 내지 70%의 어떤 유기물들을 흰개미들 단 한 종이 그렇게 소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가 추정컨대 목질부만이 아니고 전체로 환산한다면 10 내지 15% 정도는 이놈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까. 흰개미 생태를 취재하던 취재팀은 지난 10월 미장의 한 야산에서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예, 이 흰개미 로얄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왕 흰개미의 서식처인 로얄셀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주 금방 원래 로얄셀은 땅속 여기 깊숙이 있다. 약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초기 단계라서 비교적 얕은 곳에 있는 것이다. 갓 산란한 알무더기가 보인다. 새끼들이 부화하고 양육되는 육아방도 선명하다. 취재팀은 여왕 흰개미의 서식처를 통째로 떠 실험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여왕 흰개미를 찾는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과연 이 속에 여왕 흰개미가 있을 것인가?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훨씬 큰 흰개미가 나왔다. 바로 공주 흰개미다. 공주 흰개미는 여왕 흰개미를 대신해 1년 내내 매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한 알은 보름 만에 부화를 시작한다. 부화를 시작한 지 2일째. 부모 흰개미가 껍질을 깨기 시작하는 새끼를 돕는다. 마침내 새끼는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부모 흰개미들이 마지막 남은 알껍질을 떼준다. 단 하나의 집단에서만도 하루에 수백 마리가 이렇게 태어난다. 최근 흰개미들의 왕성한 번식력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 해인사에 흰개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흰개미가 발견된 곳은 8만 대장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경판전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주지 스님에 거쳐 응양강 마루와 천막, 그리고 100m가량 떨어진 종무소 건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 98년 8월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과 10m 떨어진 곳으로 흰개미 피해를 입은 응향각에 국내 최초로 방제 작업이 실시됐다. 방제에는 흰개미 피해를 입은 응향각 전체에 비닐 천막을 씌우고 살충제 가스를 살포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근본적인 흰개미가 사는 곳은 땅입니다. 위에 올라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녀석들은 불과 한 1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왔는 그 개체들은 어떤 그 약재를 혼종함을 해가지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땅속에 들어있는 그 개체들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또 이 흰개미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구상에 2억 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 그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못 건드리면 금방 그 개체가 땅속으로 숨었다가 다시 또 회복되면 급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진행된 응양각엔 살충제가 수일 동안 뿌려졌다. 약재로 사용된 것은 메틸브로마이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이었다. 전통적으로 목조근물이 많은 일본. 흰개미 종류도 많고 피해도 심각하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제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본 도쿄의 한 시민단체인 반농약 그룹. 지난 83년부터 농약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흰개미 살충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면서 최근엔 흰개미 방제에 화학물질 사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今ね、なんか世界的にもこうシロアリの対策っていうのがですね、ノンケミカル、レスケミカルって言ってますね。そっちの方に化学物質からをこう要するに農薬をたくさん撒いて防除するんじゃなくて、もっと違う方法でやろうっていうふうなのが、その防除業者自身の中でも研究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ます。 이 단체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친환경적인 방제법 등을 알린다. 그리고 정부에도 흰개미 방제에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 마츠다시의 한 목조주택. 이 집에 사는 기타무라 씨 가족은 4년 전 뿌린 흰개미 살충제 때문에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見ていただいた時にはもう慢性有機リン中毒ってその使っていたシロアリ駆除剤っていうのは有機リン性の物質だったんですけど、だからその症状が出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したけど、いろいろなところがすごく過敏になって、視神経の運動の状況がうまくできてな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は言われました。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아이는 당시 아이들에겐 나타날 수 없는 류마티스 증세가 나타났다. 지금도 발목의 일부분이 부어있는 상태다. 산불이 쓸고 간 자리는 황량하기 그지없다. 모든 생명이 파괴된 죽음의 땅이다. 군데군데 잡초와 죽은 나무 그루터기들만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있다. 바로 흰개미들이다. 흰개미는 인간에겐 피해를 주지만 생태계에서는 중요한 분해자다. 생태계에는 수많은 분해자들이 있다. 그러나 분해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죽은 나무처럼 큰 것들을 분해하는 것은 흰개미가 유일하다. 흰개미들에 의해 잘게 부셔진 나무들은 그대로 토양에 흡수돼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 식물이 자라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흰개미 활동의 대부분은 집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쉴 새 없이 흙을 파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흰개미들은 흙에 분비물을 발라 통로나 집을 만든다.
땅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고 또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토양 속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음반작용, 교반작용을 통해서 토양의 토질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고 교환시켜주는, 그다음에 안에 토성의 통기성도 높여주고 투수성도 높여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개미들에 의해 잘게 부서진 나무들은 낙엽층 밑에 사는 토양동물이나 미생물 등 2차 분해자들에 의해 분해된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2차 분해자들은 수십만 종. 토양동물 중 큰 것들은 낙엽층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2차 분해자 중에 가장 역할이 큰 톡톡이 응애류가 그것이다. 흰개미들의 이 같은 활동은 토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흰개미집 흙과 농경지, 일반 토양의 비옥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토양 분석 결과 흰개미집 흙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기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 유기물의 경우 비료를 뿌린 농경지보다는 3배, 일반 토양보다는 4배나 높았다. 산불이 쓸고 간 자리. 그러나 이제 산은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흰개미들이 새로운 생명의 터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 도심 속의 숲. 98년 10월 임업연구원의 이동읍 박사팀은 흰개미들의 밀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300개의 유인목을 설치했다. 상당히 많네요. 여기 거의 없는 대로 거의 다 나타나는. 1년 뒤인 지난 10월 확인 결과 대부분의 유인목에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다. 이것은 먹잇감만 있으면 어디든지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겨울철에 일단 땅속에 숨었다가 자기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먹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개체가 정식할 수 있고 자기네 개체를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흰개미는 얼마나 분포하고 있을까? 지난해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목조문화재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그 변화를 짐작할 따름이다. 국내 흰개미 분포를 조사한 것은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한 것이 유일하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목조문화재의 경우 그 피해가 전국적이었다. 게다가 1920년대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영동 지방에서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됐다. 흰개미의 분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흰개미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남 밀양의 영천암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영천암 뒤편에 있는 사당, 기울어진 처마를 나무로 받쳐놓은 상태다. 흰개미 피해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사당 아래 있는 집도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피해 건물들에서 몇 가지 공통된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기존의 건물을 현대식으로 고친 것이다. 장작을 떼던 아궁이를 막아놓았다.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천장도 합판으로 막혀있고 바닥엔 카페트를 깔아놓았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시멘트로 개조했다.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라든지 또 아궁이를 막고 통풍 같은 것을 막았기 때문에 안에 자연적으로 1년 동안 거의 1년 내내 적당한 수분과 그다음에 적당한 온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외부보다는 안쪽이 더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연에 있는 흰개미를 불러들인 것이다. 흰개미들의 행동 반경은 300~400m.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대웅전은 피해가 없다. 마루 바닥도 개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물 곳곳에 통풍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내시경으로 마루 밑을 확인해봤다. 바닥과 마루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어 통풍이 잘 되고 있었다. 목재들도 흰개미 피해 없이 깨끗했다. 조선시대 편찬된 임원경제지. 그중 건축에 관한 부분을 보면 집을 지을 때 유의할 사항들이 쓰여져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마루 밑은 통풍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그리고 집의 기초를 다질 때 숯과 소금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울 때도 기둥의 안쪽을, 기둥 밑뿌리 부분인데 그 밑뿌리 부분을 약간 안쪽을 둥글게 함으로써 그레잉이질을 할 때 그 부분에다가 숯이나 또는 소금 같은 것을 넣음으로써 잡벌레 또 흰개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둥 속에 넣은 숯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소금은 흰개미의 접근을 못하게 한다. 흰개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숯과 소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쪽엔 숯, 소금, 흙을, 다른 쪽엔 흙만 담았다. (12시간이) 지나자 숯과 소금 쪽에 있던 흰개미들이 모두 벽에 구멍을 내 반대쪽으로 피했다. 부산 수정동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 집의 합판으로 된 거실벽. 곳곳에 뚫려있는 구멍을 비닐로 막아놓았다. 흰개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흰개미 피해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흰개미는 습한 나무를 먹는데 바짝 마른 합판을 먹었다. 그리고 피해 흔적도 훨씬 컸다. 그렇다면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것일까? 이와 같은 가해 흔적, 큰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조한 나무 자체를 가해했다는 그 여러 가지 증상을 갖다가 보고 생각하건대 적어도 규슈 흰개미는 아니지 않겠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 흰개미, 곱더터미스 속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 흰개미는 어떻게 생겼을까? 집 흰개미가 많은 일본의 한 흰개미 연구소를 찾았다. 小さいです。だけどたくさん数がありますから、この家シロアリだと一つの巣に100万頭ぐらいシロアリがおりますから、それがやっぱり少しずつ食べていくと。 일본에는 모두 23종의 흰개미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중 집 흰개미는 일본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종이다. 집 흰개미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마리가 한 집단을 이룬다. 흰개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다. 집 흰개미들은 먼 곳에서도 수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집안의 가구는 물론 전선까지 먹어치운다. 집 흰개미와 흰개미의 외형상 차이점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집 흰개미는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흰개미보다 더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 흰개미는 1월 평균 기온 영하 4도 이상에서 산다. 반면 집 흰개미는 1월 평균 영상 4도 이상 아열대 기후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집 흰개미가 부산에 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부산의 1월 기온은 4.3도, 90년보다 무려 2도 상승했다. 집 흰개미의 서식 온도가 된 것이다. 日本で被害の大きいイエシロアリというシロアリがいますけれども、それの被害は昔と比べるとやはり少し北の方に広がっているようですね。そのように少しずつ、被害が北の方とか、寒いところに広が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から見ると、地球の温暖化と関係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최근 우리나라에 흰개미들의 분포가 확산되고 그 피해도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지구온난화로 집 흰개미까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을 파괴한 인간에게 주는 흰개미들의 경고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줄어들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빼앗긴 흰개미 최후의 생존 투쟁인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만 인식됐던 흰개미.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비친 흰개미들의 일면일 뿐이다.